강세리가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였네. 발끝이 난간에서 미끄러졌고 손이 반쯤 난간을 붙잡았다가 아주 짧게 놓았습니다. 누가 마지막 스위치를 켰을까요? 강세리가 웃을수록 주변이 조금씩 타들어가게 만들던 그 보이지 않는 스위치를요. 강세리는 자신이 어디까지 왔는지 스스로도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거울 앞에 서면 늘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이제 뒤로 못 가요. 뒤로 간다는 건 사과와 후회와 책임을 의미했거든요. 강세리는 그 셋 중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황기찬이 자기 이름을 한 번만 더 불러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강세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다르게 살고 있었는데요. 눈에 보이는 걸 하나씩 정리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강재인은 흔들려도 멈추지는 말자라고 스스로에게 매일 되뇌었고 그 문장을 지키기 위해 작은 루틴을 만들었더라고요. 아침에 메일함을 비우고 점심 전에 사건 타임라인을 업데이트하고 저녁엔 김도윤과 하루를 나누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루틴이었습니다. 김도윤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따뜻했는데요. 그 조심스러움이 이제는 버팀목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저는 옆에 있어요. 김도윤이 그렇게 적어보내면 강재인은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곤 했습니다. 황기찬은 표정이 정갈했는데요. 정갈함 뒤에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DH와 YL 사이에서 진행되는 감사 이슈는 일정이 빽빽했고 정윤이가 들고 온 기부금 흐름 요약본은 생각보다 거슬렸거든요. 황기찬은 늘 자신이 판을 읽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느껴질수록 더 차분하게 말했다고요. 정확히 보자. 그리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자. 그런데도 이상하게 말의 리듬이 끊길 때가 있었고 그럴 때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강세리였습니다. 강세리는 그걸 알았습니다. 자신이 황기찬의 약점이 되지 않으면 최소한 유일한 동맹으로 남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강세리는 연락이 끊겼던 옛 동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 파일 원본 있지? 상대가 더듬더듬 대답을 피하자 강세리는 곧장 말의 톤을 바꿨습니다. 그때 내가 받은 돈 명세서에 남아있어. 기억 안 나면 내가 기억시켜줄 수도 있고. 협박이라고 부르면 협박이었고 강세리는 그 단어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필요한 걸 하는 중이야. 이렇게 말하고 나면 마음이 아주 조금 이상할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회사 내부 게시판에 익명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HKC 이니셜 더 이상 농담 아님. 짧은 문장, 링크 하나, 그리고 의도적인 오타 둘. 그 글은 1시간도 안 돼 삭제됐는데요. 이미 캡처가 돌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삭제 사실을 보고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라인별 점검. 유출 경로 끝까지. 그 말은 누군가에게 경고였고 누군가에게는 초대장이었는데요. 강세리에게는 둘 다였습니다. 경고를 받으면 더 가까이 가고 싶어졌고 초대장을 받으면 더 위험해지더라고요. 그날 밤 강세리는 창고 열쇠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계약서, 엑셀 출력물, 수기로 덧붙인 메모가 묶인 묵직한 박스들이 쌓여 있었는데요. 강세리는 상자를 하나씩 열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종이의 냄새가 낡아 있을수록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야 해요. 말했다고 해서 누가 듣는 건 아니었지만 강세리는 소리내어 말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라이터 불꽃이 작게 떨릴 때 강세리는 잠깐 웃었습니다. 정리하는 건 내가 제일 잘하죠. 불꽃이 종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는데요. 스프링클러는 조금 늦게 반응했습니다. 늦게 반응한 만큼 더 크게 뿜어져 나왔고 연결된 서버룸 일부가 물을 뒤집어 쓰는 바람에 복구 일정이 밀렸습니다. 강세리는 다음날 아침 헤어롤 자국 하나도 남기지 않은 얼굴로 출근했습니다. 밤새 비가 왔나 보네요. 아무렇지 않게 말했거든요. 정윤이는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윤이는 기자에게 아주 짧게 말했는데요. 지연의 사유를 검토 중입니다. 이 말 한 줄이 어쩐지 더 무서웠습니다. 끝까지 본다는 뜻이었고 뒤로 가지 않겠다는 태도였거든요. 황기찬은 그 문장을 보고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쓸데없는 코멘트는 하지 말자. 본인이 늘 말하던 원칙을 다시 꺼내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칙을 꺼낼수록 마음이 산만해졌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펜이 서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물컵이 반쯤 비었다가 다시 채워지고
누구도 보지 않았는데도 그런 동작들이 자꾸 반복되더라고요. 강세리는 최자영이 있는 요양병원에 매일 같은 시간에 들렀습니다. 사람들은 효심이 깊다고 칭찬했지만 강세리의 방문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거든요. 자영의 기억이 흐릿해지는 시간대를 정확히 골라가는 패턴이요. 강세리는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그날 서류는 제인이 가져갔잖아요. 이모가 말했었잖아요. 자영은 잠깐 고개를 끄덕였다가 멈췄습니다. 그랬나 내가 그랬나. 강세리는 다시 한번 조금 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모가 막으려고 했는데 제인이 울면서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자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얀 커튼이 살짝 흔들리는 정도의 흔들림이었는데요. 그 흔들림이 강세리에겐 충분했습니다. 그래요, 이모. 우리 기억해요. 우리 둘만 기억하면 돼요. 이 장면은 거의 의식처럼 반복됐고 반복될수록 자영의 말은 구멍이 커졌습니다. 김도윤은 그 무렵 내부 서버 로그 복구 결과를 받아보고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삭제 지시가 부계정이었지만 접속 IP가 다 거기서 거기였거든요. 시간대가 이상하게도 강세리 야근과 겹쳤습니다. 김도윤은 강재인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시간대 세리 씨가 자주 있었네요. 강재인은 한 번 고개를 끄덕였고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강재인이 말할 때는 늘 조용했는데요. 그 조용함이 더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황기찬이 사회공헌 발표를 하던 자리에서 예상에 없던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이미대리 서명 의혹 사실입니까? 캐서린으로 불리는 내부자와의 관계는? 황기찬은 짧게 답했습니다.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무관계입니다. 그 마지막 네 글자 업무관계입니다가 강세리에게 그대로 꽂혔습니다. 강세리는 화면을 보면서 웃었는데요. 웃음이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웃음은 곧 울음으로, 울음은 곧 분노로 바뀌었거든요. 분노는 늘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세리는 그날 밤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강재인 이름이 더 굵게 보이게 문서 스타일을 바꿨고 날짜를 살짝 움직였고 원문 캡처에 자기만 아는 워터마크를 이리저리 옮겨 붙였습니다. 이 정도면 믿겠지. 혼잣말을 하면서 스스로도 그 문장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태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만해. 너도 다친다. 단 한 줄의 메시지와 부속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황기찬이 누군가와 악수하는 장면이 잡혀 있었는데요. 태호는 짧게 덧붙였어요. 내가 지키는 사람, 내 옆에 없어. 강세리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3번 읽고 나니 웃음이 또 나왔습니다. 없으면 내가 만들면 되지. 그녀의 믿음은 현실과 상관없이 자라났고 자랄수록 불안은 줄었습니다. 불안이 줄어들수록 감각은 무뎌졌고요. 무뎌진 감각이 결국 그녀를 끝으로 데려갔습니다. 강세리는 영웅 구출 시나리오를 생각했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위험을 만들고 위험을 알리고 위험을 해결하도록 부르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해결하는 사람은 당연히 황기찬이어야 했고요. 강세리는 폐쇄층 보관실의 스프링클러 센서를 일부러 가렸다가 타이머 촛불을 이용해 종이 뭉치에 불씨를 옮겼습니다. 경보가 울리면 연락을 돌려 여기 위험해요. 아무도 없어요. 라고 말할 예정이었습니다. 황기찬이 오면 강세리는 그의 품에서 울려고 했습니다. 저 혼자였어요. 무서웠어요.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되돌려줄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경보는 제때 울리지 않았습니다. 스프링클러를 가린 테이프가 생각보다 끈질겼고 불씨는 예상보다 빨리 번졌는데요. 공족이 바람을 타고 옆 보관실의 먼지까지 붙잡아 끌어당겼습니다. 강세리는 처음엔 당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시나리오대로 가면 돼. 그런데 타이머 앱이 먹통이 났고 신호가 약해 통화도 끊겼습니다. 재난방송이 먼저 울렸고 보안팀이 먼저 뛰어올랐습니다. 보안팀은 매뉴얼대로 사람부터 빼기 시작했는데요. 그 매뉴얼에 강세리는 없었습니다. 도면상 그 시간에 거기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강재인은 우연히 그 층에 있었습니다. 법무팀 결제 서류 확인 때문에 들렀다가 매캐한 냄새에 발걸음을 멈췄다고요. 비상문 뒤에서 쿵 소리가 나고 누군가가 짧게 기침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재인은 문을 잡고 소리쳤어요. 안에 누구 있어요? 대답 대신 기침만 더 거칠어졌습니다.
강재인은 구조요원 호출 버튼을 누른 뒤 문틈으로 공기를 빼는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도윤 씨, 지금 몇 층이에요? 전화를 받은 김도윤이 계단으로 뛰어 올라오면서 말했습니다. 제발 혼자 열지 마요. 지금 가요. 강재인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문틀 고정핀을 발로 차서 조금 벌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 안으로 말을 던졌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움직이지 말고 여기로 와요. 소리 날 때까지 손으로 바닥을 두드려요.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탁탁 들렸고 구조요원이 올라오기 전에 김도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김도윤은 숨을 몰아쉬며 강재인을 뒤로 잡아 끌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김도윤은 젖은 재킷을 코와 입에 대고 틈 사이로 팔을 뻗었습니다. 그러다 안쪽에서 누군가가 거칠게 손을 잡아당기더라고요. 잠깐만요. 밖으로 빼야 돼요. 김도윤이 소리쳤고 바로 그때 구조요원이 합류해 철제 지렛대를 끼웠습니다. 문이 끼익하고 열리면서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연기 속에서 기침을 쏟아내며 비틀거리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가 아니라 그녀였습니다. 강세리였습니다. 강세리는 문턱에서 강재인과 눈이 마주쳤는데요. 잠깐 동안 세상의 소리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재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강세리는 그 한 문장에 웃어버렸습니다. 너는 왜 여기 있어? 강재인은 설명하지 않았고 김도윤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구조요원이 강세리의 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는데요. 강세리가 그 손을 뿌리치고 소리쳤습니다. 나요. 난 아직 전화 못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황기찬에게. 강세리는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강세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누구를 불러오고 싶었는지, 누구의 품에서 울고 싶었는지.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HKC 세 글자가 떴고 강세리는 반사적으로 받았습니다. 기찬 씨, 저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황기찬의 목소리가 차갑게 날아왔어요. 지금 어디야? 뉴스에 불이 났다고 나오는데. 강세리는 당황해 웃음이 흘렀습니다. 여긴 괜찮아요. 금방 꺼지겠죠. 제가 정리할게요. 황기찬은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정리하지 마. 거기서 나가. 그 말은 보통의 상식이었는데요. 강세리에게는 배신처럼 들렸습니다. 나가라고요? 지금 당장. 통화가 끊겼습니다. 강세리는 휴대폰을 쥔 채 웃었습니다.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고 웃음 뒤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업무 관계라면서요. 누구를 향한 말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연기는 잠깐 잦아드는 듯 했는데요. 뒤편 보관실에서 다시 검은 기둥이 치솟았습니다. 구조요원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동해야 합니다. 모두가 계단 쪽으로 움직일 때 강세리는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기에 아직 타지 않은 상자 하나가 있었거든요. 상자 모서리에 붙은 작은 스티커에 연결 마이너스 재단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강세리는 아주 짧은 순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 상자까지. 그 두 단어가 끝이었습니다. 강세리는 상자를 향해 달려갔고 김도윤이 팔을 뻗었지만 손끝이 스쳤을 뿐이었습니다. 보관실 천정에서 떨어진 조그만 파이프 조각이 강세리의 발목을 스쳤고 순간 균형을 잃었습니다. 발목이 꺾이면서 상자가 손에서 미끄러졌고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뚜껑이 열리자 안쪽의 종이들이 폭죽처럼 튀어나왔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종이를 들어올렸고 종이는 춤추듯 빙글빙글 돌며 불씨를 빨아들였습니다. 강세리가 쓰러질 때 강재인이 뛰어들었습니다. 김도윤도 함께 들어갔고요. 둘은 강세리를 겨드랑이로 끌어안아 문 밖으로 빼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세리가 손톱으로 강재인의 손등을 긁었습니다. 피가 맺혔는데요. 강재인은 그걸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숨 쉬어 여기 봐. 강재인이 강세리에게 말하자 강세리는 잠깐 눈을 떴습니다. 왜 돕는 거야? 강재인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 말이 강세리에게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문장이었는데 자기에게는 가장 낯선 문장이었거든요. 구급대가 도착했고 강세리는 산소 마스크를 댄 채 들것에 실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첫 검사를 돌렸는데요. 일산화탄소 수치가 높았고 발목 인대 손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입원은 하셔야겠어요라고 말했지만 강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갈 데가 있어요. 간호사가 말렸지만 강세리는 퇴원 서류에 서명을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병원 앞에서 휴대폰을 켰는데요. 새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태호, 내가 한 일을 내가 다 알게 만들 거야. 마지막 경고야. 강세리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경고는 더 이상 경고로 들리지 않았거든요. 누군가 나를 계속 보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자신이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옥상 문을 여니 바람이 아주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고 강세리는 그 불빛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려 했습니다. 이만큼이나 많네요. 독백이 바람에 실려 멀리 흘러갔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켜고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HKC. 연결음이 길었습니다. 신호가 가는 동안 강세리는 손바닥으로 난 작은 상처를 쓸어내렸습니다. 피가 마르면서 따끔했는데요. 그 따끔함이 마치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 황기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야? 강세리는 웃었습니다. 여기요. 저 위에요. 내려다보면 다 보여요. 황기찬은 아주 짧게 침묵했습니다. 거기서 내려와. 지금 당장. 강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만 와줘. 내가 오늘 잘못한 거 내일은 안 알게. 그러니까 오늘은 와줘. 황기찬의 호흡이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지금은 갈 수 없어. 당신이 한 일들 내가 다 막아줄 수 없어. 강세리는 석연치 않은 웃음을 냈습니다. 거기서 막아달라고 한 적 없는데 그냥 와달라고 했는데. 그 말 사이로 철문이 열리며 발걸음 소리가 났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이 올라왔습니다. 보안팀 직원도 뒤에 서 있었고요. 강재인은 황급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리야, 그만 내려오자. 강세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지금 내려가면 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데. 강재인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걸 내가 다 봤는데. 그래서 여기서가 아니어도 돼. 김도윤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내려오는 게 잘하는 거예요. 강세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다시 귀에 댔습니다. 들었죠? 다들 저보고 내려오래요. 기찬 씨는요? 한참 만에 황기찬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내려와. 강세리는 웃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오진 않겠네요? 대답이 없자 강세리가 끊었습니다. 강세리는 난간에서 반바퀴 몸을 돌렸습니다. 뒤로 내려오려면 손을 난간에 깊이 걸어야 했고 앞으로 떨어지려면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강세리는 자신의 두 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손등에 남은 긁힌 자국, 손바닥에 마른 피, 손목에 오래된 팔찌 자국. 마음속에서 아주 짧은 말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오늘 어디로 갈까? 그 순간 바람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바람은 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요. 그날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김도윤이 더 다가갔고 강재인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세리. 이름이 공기 속에서 울렸습니다. 강세리가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였네. 발끝이 난간에서 미끄러졌고 손이 반쯤 난간을 붙잡았다가 아주 짧게 놓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한순간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옥상 위에서는 누구도 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렸거든요. 시간을 먼저 통과한 건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 먼저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야 강재인이 울었고 김도윤이 눈을 감았고 보안팀 직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말해야 하는데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드 그 말 다음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기사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캐서린 옥상에서 추락사. 사람들은 댓글로 각자의 정의를 적었습니다. 욕망의 끝, 자업자득, 불쌍하다, 그래도 인간이었다. 정의는 각자 마음의 거울이기도 했습니다. 황기찬은 기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지 않은 척했습니다. 회의에서 유가족 지원을 검토하라고 짧게 말하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 짧은 문장에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책임의 모양, 거리두기의 방법, 있는 기술. 그러나 있는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서면 한 번쯤은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강세리. 업무 관계입니다.
라고 말하던 자신의 목소리도 함께 떠올랐고요. 강재인은 장례식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꽃은 의외로 많이 왔습니다. 이름 없는 화환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에 작은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일도 있었죠. 그래도 편히. 누군지 몰라도 그 문장 하나로 많은 감정이 정리됐습니다. 강재인은 영정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내가 한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쳤지만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길도 누군가는 기억할 거야. 김도윤은 강재인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이제 우리도 내려놓을 건 내려놓읍시다.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잊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기억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뜻이었거든요. 정윤이는 이튿날 감사팀의 마지막 보고를 받았습니다. 불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자료 일부가 보전 명령 덕분에 메타데이터로 남아있었고 복구된 로그가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정윤이는 서류 첫 페이지 상단에 작은 점을 찍듯 사인을 하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보죠. 끝까지 본다는 건 누군가에게 벌을 주자는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봐야 다시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강재인과 김도윤이 다시 일상을 이어가려면 아직 남은 문장들을 다 읽어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옥상 난간에는 안전그물이 새로 설치됐고 비상문에는 추가 경보 장치가 달렸습니다. 장치들은 모두 제 역할을 했지만 마음에 설치하는 장치만큼은 각자가 따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재인은 집으로 돌아와 차분히 차를 끓였고 노트를 펼쳐 한 줄을 썼습니다. 나는 흔들려도 멈추지는 않겠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덜 흔들렸네요. 그 아래에 김도윤이 적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깨지지 않게 같이 들고 가요. 그 문장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둘은 다음 날도 서로의 하루를 나눌 테고 웃을 날이 조금씩 늘어날 거였습니다. 강세리의 마지막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누군가는 비극이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습니다. 진실은 아마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을 텐데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집착은 끝내 사랑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요. 사랑은 붙들어두는 일이 아니라 같이 들고 가는 일이었거든요. 강세리는 그 차이를 알지 못했고 알게 되었을 땐 너무 멀리 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닫히는데요. 닫힌 자리 위로 내일의 문장이 한 줄 더 올라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든 자기 자리에서 자기 방식으로 다음 문장을 써내려가겠죠. 그리고 그 문장들이 모이면 언젠가 또 다른 집이 되겠죠. 이번에는 누구의 것도 아닌 진짜 자기들의 집이요.